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9일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보수와 진보, 이념적 차이와 그 이제 역사적 대결 과정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철학사에서 보면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경험주의 철학이 발전을 하지요. 이 경험주의는 전통과 관습 등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전통과 관습, 이런 가족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경험주의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어다니고 또 이렇게 걸고 다니면서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가족으로부터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지향해야 될 가치와 어떤 가치와 규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데이비드 휴움과 베이컨 등 스피노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북유럽 계몽주의로 발전합니다. 북유럽 계몽주의는 사회적 개혁을 하되 전통과 관습, 경험의 틀 속에서 점진적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민주주의는 전통을 중시하는 명예혁명의 기원을 둡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명예혁명은 영국의 왕실을 그대로 두면서 나름대로 이 개혁을 해나가는 거죠. 그 개혁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권리장전, 권리청원 이런 형태로 하면서 그 기존의 전통과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경험주의는 바로 이러한 보수주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그 에드문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휘그당이 이제 영국 보수 개혁파라는 거죠.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합리주의는 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경험과 감각, 전통적인 관습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성에 의해 재조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의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로 이어지는 것, 합리주의고 이것이 훗날의 계몽주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합리주의는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합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카르트의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성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교리가 아니고 어떤 감각적인 어떤 경험적인 그것이 아니고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프랑스 계몽주의로 발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계몽주의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의 모든 문화와 전통과 이거를 다시 모두 다 해석하고 재조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들은 기존 체제의 전통을 이성을 기준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페인으로 대표되는 진보주의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합리주의는 바로 진보주의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진보주의는
karl 마크스의 자본론, 역사 발전 5단계설, 이런 역사 결정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반동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반동이라는 표현은 역사의 진보에 반한다, 이런 의미에서 반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이 아닌 감성을 기준으로 하죠. 이런 면에서는 그 계몽주의와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계몽주의가 했던 기본적인 해체, 재구성의 원리, 이거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해체의 과정 속에서 진보는 어떻게 돼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부시고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차이. 그러니까 보수는 뭐예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는 것이 보수고, 진보는 뭐예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제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화, 체제, 모든 것들을 다 바꾸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유토피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프랑스의 그 진보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촉발된 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다. 그렇지만 영국에서 나오는 이런 보수를 하면서 기본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명예혁명이다. 그러니까 유럽의 이 두 가지 혁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흐름이.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적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때부터 사실 이데올로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뭐예요? 왕정을 다 타파를 해버려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죽여버려요. 마리 앙뚜아네트도 죽여버려요. 왕족, 종교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명예혁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전통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해나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가 너무 가치관이 달라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그대로 놔두는 것을 받아줄 수가 없고,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는 어떻게 해요? 영국의 어떤 명예혁명적 전통, 보수주의적 전통을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기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전개된 것이 바로 나폴레옹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독재를 하려고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그 전에는 그런 기본적인 사상적인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으로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은 또 20세기에는 이데올로기 전쟁, 이걸로 냉전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시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전통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전통을 하는 국가들과 또 이 사회 기존 간의 어떤 그 자본주의적 잔재들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소련 중심의 공산국가가 대립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역사적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6.25가 터지는 거죠. 6.25가 터지고 베트남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요즘 중국을 중심으로 또 신냉전 체제가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 내에도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사적 흐름과 정치사적인 흐름이 맞불면서 오늘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합리주의가 뭐다? 이것만 해요. 경험주의가 뭐다? 이것만 해요. 계몽주의가 뭐다? 이것만 해요. 명예혁명이 뭐다? 이것만 해요. 프랑스 혁명이 뭐다? 이것만 해요. 나폴레옹 전쟁이 뭐다? 그것만 해요. 각자 개별적으로 따로 놀아요. 그리고 지금 냉전 구도에 대해서도 따로 취급을 하죠. 이게 본질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흐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알아야 지금의 우리 국내 문제와 동시에 더불어서 국제 문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국내 문제는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과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 간의 대결. 왜 이렇게 극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가? 국제적으로는 뭐예요? 자유세계와 공산주의 세계의 대결.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정세,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통시적으로 조망하면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합리주의, 내 경험주의, 명예혁명 대 프랑스 혁명,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이 대결 구도는, 이 흐름은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면서 이러한 유기체적 질서와 역사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무엇인지 보수가 무엇인지 물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보수다 진보다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보는 진보의 가치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서로가 이 더 나은 정치 구조, 사회 인식적 구조,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게 될 것이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